여러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3요소를 알고 계신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를 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로고스, 파토스, 그리고 에토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로고스는 논리이며 파토스는 감정과 공감입니다. 그리고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신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로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초보 공인중개사의 딜레마 2탄 설득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객과 미팅이 끝났을 때 고객이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설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설득을 하게 되면 생기는 부작용이 하나가 있죠. 바로 고객이 매우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겁니다. 고객은 왜 부담스러워할까요? 아마도 우리의 설득의 방법이 무언가 잘못돼서이진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 제가 실제로 최근 설득당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3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이라는 책에 설득 3요소를 정리해서 올려놨는데요. 1번은 라고스, 2번은 파토스, 3번은 에토스였습니다. 라고스는 말 그대로 논리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겠죠. 두 번째로는 파토스, 공감과 감정입니다. 감정과 공감을 해주는 사람한테는 뭔가 마음이 끌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파토스이고요. 세 번째가 에토스, 말하는 사람의 신뢰입니다. 공감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뭔가 그 사람한테 신뢰가 있으며 무슨 말이든 그냥 믿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설득당했던 사례도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현장에서 저는 못 느꼈었지만요. 제가 설득당했던 사례는 바로 헬스장 등록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헬스장 등록을 하나 했는데요. 저는 헬스장 등록을 들어갈 때 6개월만 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올 때는 24개월을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호구여서 귀가 얇아서 상업적인 호객행위에 당해서 24개월을 결제한 게 아니고요. 거기 있는 선생님께서 설득의 3요소를 충분히 활용해서 저를 설득했기 때문에 제가 설득당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설득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선생님은 저한테 첫 번째, 라고스,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회원권 표를 보여줬어요.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그 금액을요. 첫 번째 보여준 표는요. 3개월에 월 평균 8만 원이었고요. 6개월에 월 평균 7만 원, 12개월에 월 평균 6만 원, 그리고 24개월에 월 평균 5만 원의 금액표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비싸죠. 그래서 저도 비싸다고 느꼈어요. 그러니 선생님께서 바로 다음으로 신년 이벤트 금액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벤트 금액을 보여주더라고요. 3개월에 월 평균 7만 원, 6개월에 월 평균 6만 원, 그리고 12개월에 월 평균 5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개월에 월 평균 3만 5천 원짜리 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저는 한순간에 눈이 24개월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보여주는 것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바로 다음으로 이어가는 설득을 했습니다. 회원님께서는 헬스장을 왜 이용하세요? 라고 물어봐서 저는 두 가지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헬스장을 아침에 출근할 때 씻고 스트레칭하고 출근을 하고요. 퇴근하기 전에 운동하고 씻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니 씻는 목적 한 가지와 운동하는 목적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굉장히 장기간 이용하실 수 있을 거니 단기간으로 회원권을 하시는 것보단 장기간으로 회원권 하시는 게 훨씬 더 회원님한텐 이득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제가 한순간에 관점이 6개월짜리에서 24개월짜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기서 논리적으로만 얘기했으면 저는 설득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다음으로 파토스,
감정과 공감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6개월만 하려고 갔으니까 뭐 많아봤자 30만 원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24개월은 아무리 월 평균 금액이 낮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저에겐 84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회원님이 지금 헬스장에서부터 집까지 많이 머신가요? 아니 별로 안 멀어요. 한 1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신발장은 필요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전 신발장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회원권 금액에서 신발장 비용을 빼드리겠습니다. 대신 24개월짜리를 했을 때에만요. 이렇게 저희 눈을 바로 24개월 쪽으로 한 번 더 고정을 시키면서 디스카운트 해준다라는 권유까지 했습니다. 금액이 부담스러워 하니까요. 그러면 신발장 금액은 얼마인가요? 얼마를 깎아주시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니 신발장 비용이 한 달에 5천 원이요. 이거를 24개월 하시면 총 12만 원이니까 총 24개월을 72만 원에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할 이유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속으로 들었고 한순간에 저는 6개월을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24개월을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럼에도 저는 마지막 부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24개월이나 끊었는데 헬스장 망하면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바로 선생님께서 3단계 에토스, 말하는 사람의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헬스장은 1호점이 아니고 2호점입니다. 1호점은 이미 강남에서 잘하고 있고요. 2호점을 여기 잠실에 차린 거예요. 그리고 현재 3호점도 이미 임대차 계약이 진행이 돼서 3호점도 오픈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요. 저는 이 헬스장을 지금 오랜 기간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사장님이 매출이 매년 올라가고 계세요. 그만큼 성업하고 있는 헬스장이니 망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회원님 매번 씻고 출근하고 씻고 퇴근하고 운동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참여하셔도 크게 문제될 거 전혀 없으시니까 지금 당장 결제하시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카드가 나와서 카드를 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6개월을 등록하러 갔다가 24개월을 결제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를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히 저를 설득할 때에는 이 3요소를 모두 다 활용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선생님께서는 저한테는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기준으로 설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할 거라는 걸 기준으로 삼았고 할 거에 대해서 생기는 부담감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준 거죠. 그 3요소를 활용해서요. 저는 중개에서도 초보 공인중개사가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실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득의 3요소를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고객이 훨씬 부담스러워하면서 떠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고객이 부담스러워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클로징 하는지를 보니까 고객님 지금 보신 물건 다른 데 가도 다 똑같아요. 그냥 이 물건 보고 어느 정도 마음에 드셨으면 그냥 결정하고 가세요. 계약금 넣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고객님 이거 지금 보시고 나서 가시면 다른 손님 또 보러 오실 거거든요. 그럼 물건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럼 아깝잖아요. 그럼 그냥 계약금 넣고 가세요.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설득을 보면은 바로 할 거냐 말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저희랑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화제를 빠르게 돌려 다른 부분으로 설득의 3요소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객이 가격이 비싸서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바로 즉시 그 비싸다라는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화제를 돌려 설득을 해야 합니다. 저라면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는 혹시 옷을 사실 때 비싸고 좋은 옷을 사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싸고 가성비한 옷을 사시는 편이신가요? 이렇게 고객이 옷이라는 부분으로 화제를 돌려서 부동산이 비싸다 싸다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옷이 싸다 비싸다 쪽으로 관점을 바꿔주게 되면 훨씬 더 고객은 편안하게 그 설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고객이 비싸고 좋은 옷을 산다라고 선택을 했으면 저는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고객님.
비싸고 좋은 옷은 확실히 그 값어치를 하죠. 저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싸고 좋은 부동산이 확실히 그 값어치를 해요. 일반적으로 집이라는 것은 몇 가지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쉼, 휴식, 편안함, 그리고 재충전,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비싼 옷이 내가 조금 더 그 만족도가 좋은 것처럼 부동산도 비싸고 좋은 집이 아까 말씀드린 그 키워드가 훨씬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객님이 그 금액을 감당하시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금액이 막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높은 값을 내는 게 고객님이 생각한 기준보다 조금 더 높은 값을 내는 게 훨씬 더 집이라는 키워드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도가 좋으실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파토스, 감정과 공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 이 집 굉장히 비싸다고 느껴지시죠? 저도 그 부분 굉장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님에게는 아직 그 기준이라는 게 평균값이라는 게 없어서 그런 건데요. 옷이라는 것은 백화점을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은 브랜드와 같은 비슷한 종류의 옷들이 많으니까 비교하시다 보면은 이 정도 금액이구나 라고 바로 팍 아시게 되는데 부동산은 굉장히 폐쇄적인 시장이어서 그 시세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 초보였을 때에는요, 그 시세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그 시세를 완벽하게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었냐면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부동산을 열심히 보러 다녔기 때문이에요. 고객님은 시간 짬날 때 한 번씩 어플 들어가서 물건 검색해 보시고 쉬는 날 주말에 나오셔가지고 시간 내서 물건 보러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그렇게밖에 물건을 못 보시는데 얼마나 많은 물건을 보기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고객님의 시간을 아껴드리려고 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사람의 신뢰, 에토스를 보여주셔야죠. 이거는 제가 그동안 임장 다녀왔던 곳을 표시한 지도인데요. 정말 빼곡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니죠. 제가 월 평균적으로 100건 이상의 물건들을 보러 다닙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누적한 걸로 생각을 하면 수천 개의 물건을 보러 간 거잖아요. 저에겐 평균값이라는 게 딱 있습니다. 이 평균값보다 지금 보신 물건이 절대적으로 비싼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평균보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 퀄리티는 같은 금액 대비했을 때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 일반적인 기준으로 상위권에 있는 물건인데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동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어낸 이 기준치가 고객님의 시간을 아껴줄 수 있게 만들어주라고 제가 이 물건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 고객님께서 이 물건을 선택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 지금 이 물건 비싸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임대인께 지금 전화 걸어 금액 한번 깎아 볼게요. 그리고 금액 깎이면 지금 바로 계약금 입금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100% 되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도 적어도 고객이 떠나가지는 못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중개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미팅하고 결국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아 계약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고객을 설득을 할 때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 기준 두 가지로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할 건데 거기서 오는 부담감들을 하나하나 설득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다 보면 훨씬 더 스무스하게 고객이 덜 부담스러워하면서 결국은 계약의 결과까지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 방식으로 저희 직원들도 설득을 했고요. 저희 직원이 미팅하는 방식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이로드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임직원 15명이서 제이로드를 같이 운영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도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중개로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를 꼭 명심하고 활용하신 다음 절대로 할 거냐 말 거냐 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할 건데 거기에 따라오는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중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딜레마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만약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었고 감정적으로 공감이 되셨거나 아니면 제 영상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주변에 많은 계약을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제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